네, 안녕하세요. 청소년 기후행동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사경이라고 합니다. 일단 청소년 기후소송은 한국에서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청구를 한 기후소송인데, 지금 정부의 기후대응 수준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준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우리의 안전한 미래를 지킬 수 없을 뿐더러 실제로 앞으로의 삶에서도 크나큰 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청구를 하게 된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소송을 처음 청구했을 당시에는 앞서 설명을 해주셨듯이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이라는 타이틀도 있었고, 기후소송이라는 게 그렇게 대중적이지는 못한 수단이기도 했고, 기후위기라는 게 2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후위기라는 이슈도 굉장히 크게 다뤄지고 있고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두고 있을 뿐더러 기후소송이라는 것도 그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이 청구가 되었고, 그리고 또 승소 판결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기후위기라는 의제가 정말 중요해졌고, 그리고 헌법소원이라는 이런 소송이라는 수단 자체도 생각보다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크나큰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월이랑 5월에 걸쳐서 2차례 공개 변론을 진행을 했고요. 지금의 온실가스 감축 기준이 IPCC에서 보장한 1.5도 수준에, 그리고 안전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설명을 가장 우선적으로 했고, 그리고 왜 지금 당장 기후대응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수치적으로 얼마큼 줄여야 되고 온실가스를 얼마큼 줄여야 된다가 아니라 이 헌법소원 자체가 기후위기라는 위기가 그냥 온실가스를 줄인다라는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왜 이게 인권적 위기다라고 설명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가 조금 더 들어가지 않았나. 청구인은 한정되어 있는 숫자잖아요. 근데 기후위기라는 게 당연히 우리 특정 개인만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특정 약자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일이니까 함께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하고 있는데, 기후위기라는 영역이 지금까지는 어떤 권력 있는 사람들 또는 전문가들에게만 어떤 발언권이나 그런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들을 허용해 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만 큰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문제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위기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헌법소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에게서 받는 게 조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목소리들이 그냥 댓글 하나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변화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참여 의견 쓰는 방법, 이렇게 가이드를 정해서 사람들한테 받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기후변화나 지구온난화 이렇게 다뤄오던 이야기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딱 그 정도 북극곰이 불쌍하고 지구야 미안해 이 정도의 수준으로만 생각을 해왔는데, 근데 기후위기라는 문제를 한번 알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어떤 타자화된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 어떻게 얼마나 깊게 침투할 수 있는지라는 걸 조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면은 생각보다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2040년, 2050년 후에도 당장 1.5도를 넘어갈지 모른다 만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위기의 위험도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근데 그게 우리 삶에 생각보다 너무 직접적으로 다가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할 수 있을지를 계속 찾다가 뭐 그렇게 해서 지식을 계속 접하게 되는 것도 있었고, 활동을 계속 하게 되는 것도 있었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걸 계속 찾는? 지금은 이제 조금 안정이 되기는 했는데, 초반에는 이제 청소년이라는 게 미래 세대라는 프레임으로만 굉장히 다뤄졌거든요. 지금 현재의 주체가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 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논의에서 굉장히 많이 배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걸 요구하는 거에 근거는 무엇인지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힘들었고, 그리고 실제로 뭔가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도 애들이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다 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지금도 비슷하게 다뤄지고 있는 영역도 있죠, 아무래도. 주로 하는 활동들은 캠페인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기후위기라는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활동을 하면서 알아왔던 정보들은 지금까지 내가 배워왔던 기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측면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정보 접근성에 대한 허들이 너무 높고, 그리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평범한 사람들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뭔가 그런 정보를 계속 내보내는 걸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사람들이 함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활동 위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개인으로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연히 사회적인 변화가 필요하기는 한 영역이긴 하죠. 일단은 지금 변화해왔던 방향처럼 기후위기라는 게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우리 삶에 굉장히 깊게 침투해 있는 문제다라는 그런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건 사실 인식 캠페인을 한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제도가 변화해야 되는 영역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기후위기라는 게 사람의 삶에 대한 문제랑 온실가스를 줄이는 측의 문제가 굉장히 동떨어져 있거든요. 이걸 통합적으로 다루고 실제로 삶에 어떻게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안전망을 형성할 것인지 이런 논의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개인의 인식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당장 우리 제도가 제도적으로 먼저 안전망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참여 의견서를 써주시면 텀블러를 쓰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이런 노력을 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근데 그런 것만으로는 변화할 수 없거든요. 사실 바뀌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기후위기가 그만큼 시간이 많으니 여유로운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당장 더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서는 적절하지 못한 수단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사람들한테 텀블러를 쓰자, 작은 실천부터 하자라기보다는 지금 당장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정부에게 지금 당장 요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있는 거였으면 좋겠기는 해요. 내가 지금 인권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지금 인권을 보장받고 있는가 아닌가를 생각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상황. 우리에게도 인권을 줘라, 우리에게도 그런 시민으로서의 인정을 해달라라는 거는 사실 그 권리가 지금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다 보니까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이지 않을까 싶어요.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세상? 그 위기라는 게 우리한테 너무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최소한 예방 가능하고 그 위기가 와도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는 사회였으면 좋겠어요.